아, 아이고 힘내요. 빨리 진도를 더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그 뒤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나오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점화식 들어가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에 있는 거 스텝 1 쪽에서는 사실 별로 볼만한 거는 없고요. 스텝 2 쪽에 있는 문제로 하나 정도만 일단 좀 풀어볼게요. 저기 127번으로 가봅시다. 127번.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앙 논리로 문제 푸는 것과 그 다음에 2차 함수 형태로 문제 푸는 거 두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127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합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풀었었나? 다 맞았었나? 네. 지금 바로 이거 처음에 이거 실수한 거랑 계속 실수한 거. 이렇게 다른 문제 풀어봐봐요. 나머지 다 풀어봐야 돼. 사실 나머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우거든.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요? 나머지 비슷비슷하는데 한번 꼭 해볼게. 무조건 교통수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비교분을 땅수는 그 교평수를 편집해서 주려고 통합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자꾸 막 늦어져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땅수는 풀고 있어요. 미안. 네. 후딱 정리할게. 자, 이렇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는 게 되게 좋아요. 초항이 7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항이 다 튀어나와요. 이게 그냥 초항 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애인데, 문제는 절대값이 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70이 4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안 나와요. 계속 더해 나간다고 치더라고. 70, 66, 62, 58 이렇게 나가다가 6, 2 하고 0이 없이 마이너스 2로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절대값 입장에서는 결국 좌우가 대칭되는 값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절대값으로 n부터 n 플러스 9까지 총 10개 항을 더한 게 최소가 되는 시점이 언제겠느냐. 오케이. 확실히 이게 최고네요. 이게 장점이죠. 단점이죠. 말하고 통찰하는 게 습관이야. 그게 되게 좋은데 그게 시작을 못하게 만들기도 해. 그치?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고민 좀 해보고 있을게 더.
그래서 일반항이 다 나와 있는데도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절대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초항공차에 관련된 문제는 맞는데, 그죠? 절대값이라서 조금 그래요. 오케이. 만약에 얘를 일반항을 써서 본다 그러면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1차항계수가 마이너스 4고 초항은 70이니까 상수항이 74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1차함수의 기울기처럼 초항은 y절편 구할 때처럼 상수항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없어요. 이걸 왜 한 거냐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 형태로 볼 수 있듯이 등차 수열 자체는 1차 함수처럼 정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약에 n축이 나오고 뭐 y축이 어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그래프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몰라, 1 집어넣었을 때는 70 나오죠. 점점 줄어서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총 10개가 등장을 할 텐데 왜 10개냐면은 n부터 n 플러스 9까지면은 10개죠. 그렇죠. n부터 n 플러스 9까지면은 그러면 얘가 나타나지는 그 값이 언제더라? 언제 양수까지 등장을 해요? 이게 양수로 등장하는 항이면은 n이 4분의 74, 2분의 37 얼마더라? 13.5잖아요. 한마디로 13항까지가 양수로 나오고 14항부터 음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거를 꼭 이렇게 수식적으로 가야 되냐? 아니, 써보면 나와요. 70, 66, 62 어차피 4배수로 들어가는 건데 쭉 들어가면은 어차피 70이 4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언젠가 6도 나오고 2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에서 다음 항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고 마이너스 10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반드시 좌우 대칭 구조로 부호만 반대인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뭐 일반항으로 그냥 한번 잡은 거예요. 얘가 그러면 13항인가 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절대값으로 10개 더한 게 제일 작을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그쵸? 이거 절대값 합이 그나마 제일 작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AN 수열에 관련된 거고 이거의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구조상으로는 좌우로 대칭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10개 합이라고 한다면 그냥 딱 양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그 전에 5개만 더해준 다음에 2배 해주면 합으로는 어차피 최소가 나오겠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요게 13항 12, 11, 19 9항부터 10개 더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때 나오는 값은 얘가 지금 13,2죠. 그렇죠? 13항이 지금 딱 2로 나오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는 12,6. 그렇죠? 뭐 물론 좌표점으로 굳이 쓰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5개. 여기 2부터 5개면은 18부터 나오죠. 18, 14, 10, 6, 4, 2 4가 내려와 2.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에 2배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가장 작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n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 9일 때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9,18이니까 괜찮죠? 아우 미안 18.5 망했는데? 잠깐 그럼 여긴 18인데? 18 미안 17 그럼 여기는 미안 14가 되겠네요. 그쵸? 18, 17, 16, 15, 14 그죠? 14 그래서 요게 최소가 되겠네요. 따라서 P가 14일 때 최소 이거 다 더하면은 어차피 10의 5배죠. 그쵸? 중앙으로 딱 본다 그러면 10의 5배 2배니까 최소가 1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114 오케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거였어서 그냥 정리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뭐의 변형이냐면 133번 변형이에요. 133번 변형. 비슷한 문제예요. 133번하고. 근데 얘는 SN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하나 더 해볼까? 기출문제라서 할까 말까 했는데 요거 하나만 좀 더 봐볼게요. 저기 132번 기출문제인데 내용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바로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 같다. 아니요. 오케이. 응? 너무 박사명했나? 너무 빨라서 혹시? 절대값 합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값이면은 절대분수가 안 나오죠. 그럼 제일 작은 10개만 넣으면 되겠지. 그럼 제일 작은 10개, 절대값으로 제일 작은 거면은 0 근처에 있는 애 중에 10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초항이 71고 공차가 마이너스 4면은 쟤는 0이 안 나오죠. 대신 숫자로 쭉 써보다 보면은 저기 18항에서 2가 나와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숫자까지 넣고 좌우됐지, 그지? 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은 어차피 절대값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으로 똑같으니까 5개. 그게 0에서 제일 가까운 10개잖아요. 왼쪽 5개, 오른쪽. 그치? 그럼 절대값으로 따지면은 0이 제일 가까운 10개가 딱 걔네들이니까. 그게 그래프로 그리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뭐 오른쪽에 있는 걸 절대값 씌워도 돼요. 2, 6, 10, 14,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거 다 더해서 2배 해주면 돼. 그게 지금 저거예요. 그래서 최소는 18, 14, 16, 2 더한 거에 2배가 된다. 괜찮을까? 네.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지? 저 2배로 되니까. 저 114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저 합의 최소는 1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은 몇 항이냐? 저게 14항이겠죠. 그래서
14에서부터 10개를 더한 게 최소가 100으로 나온 게 답이 114다. 오케이. 저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50분. 그래. 왜 멈춰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똑같이 만들어서 저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따로따로 못 합치지. 왜냐면 얘는 20개분인 12개인데.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 조정해서 똑같게. 그거 똑같게 만들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아,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네. 이게 여기다가 케이블에서 집어넣으면 10 넣은 거랑 20 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다전 개발.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걸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수열의 합은 다 때려 박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만약에 안 보이면은 다 집어넣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초항공차 가지고 집어넣진 않아도 됩니다. 자, 20개 항이에요. 짝수들로만 20개 항. 얘는 12개 항이에요. 근데 얘가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거 다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지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항들이 뭐가 지어지는지.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 A와 D를 집어넣는 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을 때 안 되면 그때 A와 D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고, 처음부터 A와 D를 가지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너무 길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만 1, 2, 3, 4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A, D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요거를 잘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제는 1항부터 6항까지 합이죠. 그러면은 1, 6, 2, 5, 3, 4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 36이니까 어차피 정가운데 중앙이 없기는 하지. 근데 그 정가운데가 마이너스 6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항 그렇죠. 없지만 3.5항이 있다면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5항부터 10항까지 합이 5항이랑 똑같다. 5항부터 10항까지 합이 5항하고 똑같다 그러면 6항부터 10항까지 합이 빵이라는 얘기죠. 그럼 6, 7, 8, 9, 10이니까 8항이 5배지. 8항이 5배가 빵이라는 거야. 8항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5개가 음수 나오고 6개가 음수 나오고 한 다음에는 음수였던 애들이 점점 플러스 1가 초항음수, 공차가 양수. 근데 그 중에서 8항이 빵이에요. 그럼 관계가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맞아. 괜찮아요. 근데 얘랑 얘 중앙이면 21항이죠. 근데 41을 써버렸구나. 아까워. 그죠? 그래서 21항이 6. 오케이. 끝났네. 뒤로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조금 지저분할 텐데. 미안, 잠깐만. 뒤에 부분에 나중에 이 뒤에 지금 조금 어려운 거 나갈 건데 필요하면 뒷부분만 나중에 좀 보면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아. 힘내야 돼. 자, 요거는 그냥 한번 다 써볼게요. 1부터 집어넣으면은 A2 플러스 A4 A4, A6, A8, A10 그 다음에 A30, A32, A33, A34 34, A36, A38, A4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얘가 지금 이거죠. 여기에서 지금 뭘 빼는 거냐면 1 집어넣으면 10항부터 들어가요. 마지막 12 집어넣으면 24에다가 8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정리된 게 지금 48이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초항공차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20개 정가운데가 있긴 한데 그냥 얘는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럼 얘는 10항부터 32항까지 합을 빼주잖아요. 10항부터 32항까지 합을 빼줘요.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가 남습니다. 괜찮죠? 앞에 4개, 뒤에 4개가 남아요. A2, A4, A6, A8. 그 다음에 어디 갔냐? 34항부터 남죠? 자, 여기 지금 48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앞뒤합이 똑같으니까 중항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이 둘의 합의 정가운데는 21항이에요. 괜찮죠?
한마디로 얘는 지금 요거 각각 하나하나가 22랑의 2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22랑이 총 8개 있는 걸로 봐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2랑이 얼마? 6이에요. 사망은 1이고. 그러니까 공차 되게 지저분해요. 아예 엄청 지저분한 것까지는 아닌데 18항 증가하는데 5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차가 18분의 5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맨 처음에는 못 보냐, 이걸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앞뒤합이 계속 똑같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2항과 40항 절반 21항. 이걸 보고 이게 떠오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 집어넣었을 때가 12항, 12 집어넣었을 때가 1 집어넣었을 때가 10항, 12 집어넣었을 때가 32항. 또 앞뒤합이 42가 나와요. 그럼 얘도 21항이 총 12개 있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그냥 21항 8개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중앙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간소해져요. 그러니까 다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안 보이면 써야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AD까지 써서 들어갔다, 진짜 식이 좀 우주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닌데 너무 쓸데없이 길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39항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18항 차이 나요. 왜 굳이 39를 줬을까? 3항, 21항 이렇게 18항씩 증가하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6이면은 여긴 그냥 11이겠지 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132번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본다 그러면은 그냥 그쵸 뭐 좀 오바 이만큼 한 스푼 못해서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 괜찮죠? 그쵸? 이만큼 오버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중앙만 잘 쓴다 그러면은 딱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런 걸 의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굳이 39항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차 뽑지 말란 얘기야. AD 뽑지 말란 얘기야. 뽑고 들어가면은 지저분해지니까.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잠깐만요. 혹시 실제로 해설이 그런가? 사실 내가 해설지를 잘 안 봐가지고. 그렇죠? 어차피 논리는 똑같네요. 그렇죠?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다 써서 들어가서 좀 그렇지. 실제 교육청 해설입니다. 이게 교육청은 해설지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스텝 3에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있기는 한데 137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거는 기출 문제들이 주요하기는 한데 스텝 3에 있는 문제 135, 136, 137번 중에서는 137이 퀄리티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능형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은 그게 되게 복잡해지지. 그래서 실수 나올 여지가 엄청 많아요. D가 2가 되겠네. 그치. 근데 그거는 진짜 공차가 아니지. 그치. 답 나와.
틀릴 수가 없거든. 근데 저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될까? 오케이. 아직 몰라. 응? 몰라. 어떤 거? 저번에 한번 중에 이렇게 이용하기 같았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볼게요. 진짜 몰라. 아예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아직 너무 어려워. 가족 계속하는 게 의미가 너무 가가 왜 어려워? 나가 어렵지. 아니 나는 싫어. 난 계산하라고. 가는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 문제가 없는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치 그치? 어? 물이새? 물이 어디서 나오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서 에어컨 물인가 보다. 배수가 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금 밑으로 흘러 들어갔나 봐. 네? 아니야. 미안. 자, 문제가 무슨 말인지 되게 많이 좀 헷갈려요. 그렇죠? 일단 가족권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A에는 초항이 9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모든 항들은 전부 다 자연수예요. 그렇죠? 모든 항들은 자연수. 근데 BN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BN이 의미하는 거는? 그죠? 3의 p제곱분의 A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거. 그러면
B에는 자연수분의 자연수죠.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되려면, 그죠? 유리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약분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3의 P제곱이 AN으로부터 약분이 전부 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자가 분모의 배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P는 의미 아닌 정수 중에서 될 수 있는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AN이라는 게 3이라는 소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니까 B3가 1인 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B3는 3의 P제곱분의 A3. 그렇죠? 요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P의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P의 최대값. 그러면 A3는 얘 배수로 나와야 되는데 P가 1까지 있어요. 1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됩니다. 그럼 케이스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P가 0이면은 얘는 3의 0제곱분의 A3. A3. 뭐 얘가 뭐 그냥 자연수겠지 뭐. 괜찮죠? 자, 두 번째, P가 1이면은 얘는 3분의 A3. 그쵸? 자, 근데 이게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 말은 A3는 3배수라는 거예요. 그쵸? 3배수. 근데 만약에 A3가 그냥 3배수가 아니라 9배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A3가 9배수면은 9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P는 2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가 1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A3는 3배수인 건 맞지만 9배수는 안 되는 거예요. P가 2는 못 들어가니까. 괜찮을까? 그죠? 자, 그거를 니은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1분만 있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B3가 얘기하는 거는 A3는 3배수가 맞지만 9배수는 아니다. 왜? 3이라는 소인수를 한 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안 돼요. 두 개 있어도 안 돼요. 3이라는 소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이. 안 풀어도 되겠어? 풀어야 돼. 근데 얘도 얘는 이잖아. 둘 다 만족해주는 거 아니야? 둘 다 만족해야 되지. 근데 지금 B3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B13을 또 해야 돼. 둘다 엄청 만족해야지 뒤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둘다 만족하는 길 찾을 때가 3을 배수만 나오는 건데 만약에 D가 9면은 1이 플러스 9가 9배수가 되죠. 그러면은 P는 2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B3는 1이 아니고 2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1이면은 최소한 P는 0부터니까 0이랑 1이랑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0과 1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0일 때도 자연수 되고 1일 때도 자연수 되고. 근데 2일 때는 자연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A에는 자연수가 되면 안 돼요. 저기까지 내용은 이해 잘 될까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B13도 한 번만 해볼게요. B13은 3의 P제곱분의 A13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P가 의미 아닌 정수 최대값으로 지금 2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P가 0일 때 얘는 3의 0제곱분의 A13 자연수 됩니다. 그죠? 13항이니까. 두 번째 P가 1일 때 그럼 얘는 3분의 A13 자연수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A13은 일단 3배수 맞아요. 그 다음에 P가 2일 때는 9분의 A13 이것도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P가 2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P는 2까지 됩니다. 자, 한마디로 13항은 지금 9배수예요. 근데 만약에 네 번째 P가 3이라고 한다면 27분의 A13 얘는 자연수가 나오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자연수가 돼버리면은 P는 3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13은 2가 아니고 3으로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생각해봐. 아니, 지금 B13이 2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P의 최대값이 2라는 거죠? 무슨 조건 안에서? 3의 P제곱분의 A13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P는 2까지 들어가도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P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들은 다 자연수가 되겠지만 P가 2보다 크면은 자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3항은 9배수인 건 맞는데 27배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A13은 9배수가 맞지만 27배수가 안 되더라. 요거를 만약에 정리한다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3항은 3이라는 소인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배수가 아닌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는 3배수가 아닌 게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13항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9배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3배수가 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정리를 잠깐만 좀 해봅시다. 그게 되는 자연수 D를 작은수부터 차례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1번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A3는 3 곱하기 3배수가 아닌 걸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가야 되지. 자, 3항은 9 더하기 D예요. 2D예요. 자, 그럼 얘가 어차피 3배수예요. 근데 얘는 또 9배수죠. 그러면 D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2 곱해진 거는 3배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D라는 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N은 쓰긴 좀 그렇다. K라고 쓸게요. K. 그렇죠? 이때 K는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가 1 되고요. 2 돼요. 근데 3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 이거 3배수여야 되네. 미안해. D 3배수여야 되네. 실수. 미안해. D가 3배수여야 되네. 야, 미안해. D가 3배수여야 되는구나. 그쵸? 왜냐면 얘가 3배수니까 얘가 3배수여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D는
3K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3K.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공차가 3배수가 다 되냐? 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 6, 9, 12, 15 이렇게 나간다고 쳤을 때 만약에 D가 9면은 9이 18, 27이죠? 이거 27배수 나와요. 그렇죠?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얘는 3, 6, 12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15, 18 이렇게 9배수인 애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9배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저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잉? 오잉? 자, 그러면은 D에다가 3K를 집어넣었어요. 9 더하기 6K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3 플러스 2K예요. 여기서 만약에 K 값이 3배수로 나오면은 3으로 또 묶어내니까 9배수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괜찮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게 3 곱하기 3배수 아닌 거죠. 이게 3배수가 안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K 값이 3배수가 아니어야만 돼요. 예를 들면은 3A 빼기 1이거나 3A 마이너스 2 그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냐면은 공차가 K에다가 3A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9A 마이너스 4 요거는 집어넣으면은 9A 마이너스 1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은 6 1 집어넣으면은 3 2 집어넣으면은 12 15 2 집어넣으면 12 그렇죠? 이런 식으로 9배수들을 제외한 3배수들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9배수들을 제외한 3배수들로 이해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14망은 3제곱 곱하기 3배수가 아닌 걸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14망은 여기서 12D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D는 일단 3배수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12가 3배수이기 때문에 얘가 3배수가 돼야 되기는 하지만 얘가 3배수더라도 또 9배수가 나오면 안 돼요. D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라고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A13은 9 플러스 집어넣으면은 108A 빼기 36이에요. 그렇죠? 그럼 108A 빼기 27 어때요? 27배수 나와요. 그렇죠? 27배수가 나옵니다. 안 돼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 27배수. 자, 두 번째 요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14망은 9 플러스 12D. 그러면은 12 곱하기 9A 마이너스 6이니까 9 플러스 108A 빼기 72. 그럼 108A 빼기 얼마냐? 마이너스 63.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9배수는 맞아요. 근데 27배수는 안 돼요. 괜찮죠? 지금 요거 둘은 A3가 3배수지만 9배수가 아닌 걸 만족하는 두 종류 다고요. 그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14망이 9배수지만 27배수가 아닌 걸 구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만 두 개를 다 넣어보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 그래서 이걸로 가져야 돼요. 이걸로. 괜찮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D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D는 이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차는 9A 빼기 6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뭐뭐뭐 나와요?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은 얼마지? 18에서 6 뺐으니까 12. 그죠? 9씩 늘어나겠죠? 21, 30 등등등등. 자, 그런 공차로 가능한 애들을 순서대로 DN이라고 한대요. 따라서 DN은 9n-6이에요. 괜찮아요? 9n-6. 이것만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안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K는 1부터 10까지 DK.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9K-6. 뭐 등차 수렴이죠. 어차피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초항은 3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90에서 6 뺐으니까 84. 한개수 절반. 그냥 5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87의 5배니까 435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무리했는데 고민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좋기는 해요. 특히나 이게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어렵기는 한데 한번 잘 정리해 보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의 합, 그 다음에 SN과 AN 사이 관계 마저 마무리하고 점화식으로 들어갈게요. 아우 미안해, 고생했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려운 문제 한 건 맞지만 고생했습니다. 안녕 재우가.